건축가가 궁금해.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루이스 칸. 그의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구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을 통해 빛, 공간, 시간을 느끼고자 했죠. 그리고 그가 설계한 건물들에는 그저 아름다움만이 아닌 사람의 존재와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작 세계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엄마, 루이스 칸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저기 저 책이요. 루이스 칸? 그 유명한 건축가 말인가? 네. 그가 설계한 건물들, 특히 볼리가 유명하대요. 그럼 우리 루이스 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루이스 칸은 20세기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작품은 전 세계의 건축계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축에 담긴 철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이야기를 품고 있죠. 그의 건축은 빛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예를 들어 타르가드라는 연구소가 그가 남긴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이곳은 빛과 그림자가 건물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요. 그는 빛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늘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엄마, 타르가드 연구소에서 무엇이 특별한 건가요? 사르가드 연구소는 일종의 실험실 같은 곳이야. 하지만 그곳에 가면 실험실이라기보다는 마치 신성한 공간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루이스 칸은 그 공간을 이용해 인간이 자연과 만나는 순간을 표현했거든. 그곳에서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경험이 되었어. 루이스 칸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의 구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 철학적, 감성적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설계한 대표적인 세 가지 건축물을 살펴보며 그의 건축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타르가드 연구소는 루이스 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라오야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1965년에 완공되었으며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공간입니다. 타르가드 연구소는 빛과 공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 칸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인 빛의 사용이 잘 나타납니다. 이 건축물에서 무엇이 특별하냐면 바로 그가 만든 정원의 길이에요. 건물 사이로 긴 넓은 중정이 펼쳐지는데 이 공간은 자연과 건축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중정에는 바로 바다를 향한 뷰가 펼쳐지죠. 칸은 연구소를 사용하게 될 사람들, 즉 과학자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디자인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네요. 빛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이구나. 사람들이 이곳에서 과학 연구를 하면서도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박물관은 루이스 칸이 설계한 또 다른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이 박물관은 1965년 개관했으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그가 건축을 통해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건축물의 구조가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야. 예를 들어 각 전시실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지. 그래서 관람객들은 각기 다른 빛의 변화에 따라 작품을 보는 느낌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단다. 빛이 작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군요. 정말 신기해요. 루이스 칸이 설계한 파키스탄 의회 건물은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완공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칸의 건축 철학을 더욱 강화시킨 작품으로 그가 건축을 통해 권력과 공공성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파키스탄 의회 건물은
원형으로 구성된 대형 로비가 핵심이야. 그리고 이 로비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회의실과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어. 칸은 의회가 열린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어. 강렬한 기하학적 형태와 각기 다른 높이의 기둥들로 사람들이 건축물에 다가가기 쉽게 만든 거란다. 엄마, 건물이 너무 커서 위협적일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다니. 칸이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이처럼 루이스 칸의 건축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과 감정을 끌어내고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건축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고, 그가 설계한 공간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루이스 칸은 건축을 단순히 벽과 기둥으로 구성된 물리적인 구조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빛, 공간, 기억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험을 전달하려 했지. 그는 공간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바랐어. 루이스 칸의 건축물은 단순히 예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었군요. 루이스 칸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의 창조를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본질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건축물에서 우리는 빛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이스 칸이 만든 건축물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 루이스 칸은 건축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그의 작품은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건축은 그 자체로 예술이자 철학이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미스터리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루이스 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건축가였지. 그런데 그의 삶에는 비밀이 있었어. 그는 어릴 적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한때 자신이 건축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어. 사실 그는 평생 동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던 자신의 개인적인 고독을 건축을 통해 표현하려 했던 거야. 그가 고독을 건축으로 표현했다니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건축에서 빈 공간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야. 루이스 칸은 고독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빈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그는 벽과 공간을 통해 관람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어. 그가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와 마주하게끔 한 거지. 엄마, 정말 멋지네요. 루이스 칸의 영향은 단순히 건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대 건축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가 남긴 공간의 언어는 여전히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루이스 칸의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은 그가 만든 공간에서 빛과 그림자, 그리고 고요함을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 건축물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있죠. 특히 일본의 건축가인 토요 이토와 같은 사람들이 루이스 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답니다. 그럼 루이스 칸은 정말 위대한 건축가였군요. 그가 만든 건축물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 그의 건축물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를 통해 건축은 공간을 통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만들었어. 그가 만든 건축물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따라 루이스 칸은 건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채우려 했던 사람이었어. 그의 건축은 단순한 벽과 기둥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제 루이스 칸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축가인지 알겠어요. 루이스 칸의 건축은 단순한 구조적 미학을 넘어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고민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가 남긴 철학은 건축을 넘어 예술과 인간의 삶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루이스 칸은 건축의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지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집니다.